얼굴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변색된 부분이 있으면 외관상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미백에 관심을 갖고 관리에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얼굴의 피부는 항상 노출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마다 발견이 용이하고 눈에 자주 띄는 만큼 치료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바디 부분에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면 우선은 감추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겨드랑이와 비키니 라인에 생긴 색소 침착이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바디에 생긴 색소 침착도 치료하지 않게 되면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민소매 옷 등을 입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심리적인 위축도 초래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소 침착에 대한 치료는 겨드랑이와 비키니 라인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부 마찰로 생긴 피부 변색, 흉터나 상처로 인한 경우, 잘못된 피부 시술로 생긴 부작용, 흑색 극세포증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있을 때에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는 보통 1주 간격으로 평균 8회에서 10회 정도 해야 눈에 띄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클리어 레이저 토닝을 이용해서 색소 침착 종류별로 맞춤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백 입자를 색소 침착된 피부 깊숙이 투여해서 색소의 활성화를 억제하게 되고, 적외선으로 파괴된 색소 입자들의 흡수를 촉진해서 피부톤을 개선시킵니다. 끝으로 수분 공급을 해주면 레이저로 인한 자극감과 평소 마찰로 인한 자극을 줄여주고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색소 침착을 복합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치료 중에도 환자의 부담이 적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색소의 깊이와 분포를 파악하고 개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바디 색소 침착을 감추고 방치하셨다면 전문의가 진료하는 색소 침착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다크서클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밑을 자주 비비면서 생긴 색소 침착성 다크서클은 피부과의 미백 관리나 레이저 토닝 등을 통해 호전이 가능합니다. 눈밑 피부가 얇아서 혈관이 비쳐 보이시는 경우라면 피부과의 혈관 레이저 및 눈밑 필러, 성형외과의 눈밑 지방 이식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눈밑 지방이 과다하시거나 올록볼록하게 형성됐다면 성형외과의 눈밑 지방 제거술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혼자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에 방문하셔서 원인 파악 및 치료 계획을 세워보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아울러 치료 이후에도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시거나 수면 부족, 영양소 결핍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다크서클이 재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주로 목 뒤쪽과 같이 피부가 민감하면서 자주 접히는 부위, 의리와 자주 닿는 부위는 색소 침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비만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흑색 극세포증이기보다는 잦은 때물기나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검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색소 침착 증상을 때라고 생각해서 타올을 이용해 세게 미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심한 자극은 색소 침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보습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과에서는 색소 침착 치료는 레이저 토닝이나 피부 화이트닝 시술과 함께 수분 공급 및 진정 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색소 침착의 정도에 따라서 횟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흑색 극세포증에 대한 확진은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후 확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색소 침착 치료는 피부 속 색소세포를 표피층으로 끌어올려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인데요. 시술을 받는 동안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세포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잘 써주셔야 합니다. 색소 침착 병변의 특성상 5회에서 10회 이상 치료를 받으셔야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께 현재의 상태를 보이시고 적절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피부 속 색소세포가 다시 안정화될 때까지는 치료 부위가 직접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색소 침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IPL 시술 후 약간의 화끈거림은 생기실 수 있지만 물집이 많이 생기셨다면 적절한 후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담당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생기시지 않도록 먹는 약도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PL 시술 후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술을 받으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저 시술 전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여부를 확인해 보신 후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현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서 흉터가 남거나 색소 침착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피부과에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레블란 PDT 시술을 포함한 모든 PDT 시술은 광흡수대를 시술 받을 부위에 도포한 후 특수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해서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을 억제하는 시술로 염증성 여드름 치료 및 다양한 여드름 증상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PDT 시술 후 1, 2일가량은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하신 후 외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 파장의 레이저를 피부에 조사하게 되면 약간의 통증이 생기실 수 있고 적어도 1시간가량의 시술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레이저 시술이든 시술 후에는 피부가 민감해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지만 시술 종류별 특성에 따라 딱지가 한번 떨어진 이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이 더 중요한 시술이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고 적절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속눈썹은 눈에 이물질을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눈썹 제모보다는 눈꺼풀 처짐 또는 이마 처짐을 치료하실 수 있는 리프팅 시술이나 상안검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치료 방법은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마에서부터 처짐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셨다면 울세라 시술을 추천해 드릴만 하고 눈꺼풀에 피부 조직이 처지셨거나 눈을 뜨는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난 것이라면 상안검 시술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사람의 피부는 20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노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전에는 속눈썹이 불편하지 않으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불편함이 생기셨다면 피부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보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각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더라도 피부 재생 주기에 의해 필요 이상의 각질은 자연스럽게 탈락됩니다. 각질은 피부 표피층 위에 얇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제거하시거나 억지로 자주 제거하시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화장품이 흡수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의 각질 제거는 표피층에 자극이 없을 정도로 필링의 강도를 조절하여 시술하게 됩니다.
홈 필링을 하실 때에는 거칠고 큰 알갱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 세게 문지르시게 되면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잔주름이 생기시기 쉽고 피부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각질층이 두껍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변색된 부분이 있으면 외관상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미백에 관심을 갖고 관리에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얼굴의 피부는 항상 노출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마다 발견이 용이하고 눈에 자주 띄는 만큼 치료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바디 부분에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면 우선은 감추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겨드랑이와 비키니 라인에 생긴 색소 침착이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바디에 생긴 색소 침착도 치료하지 않게 되면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민소매 옷 등을 입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심리적인 위축도 초래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소 침착에 대한 치료는 겨드랑이와 비키니 라인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부 마찰로 생긴 피부 변색, 흉터나 상처로 인한 경우, 잘못된 피부 시술로 생긴 부작용, 흑색 극세포증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있을 때에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는 보통 1주 간격으로 평균 8회에서 10회 정도 해야 눈에 띄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클리어 레이저 토닝을 이용해서 색소 침착 종류별로 맞춤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백 입자를 색소 침착된 피부 깊숙이 투여해서 색소의 활성화를 억제하게 되고 적외선으로 파괴된 색소 입자들의 흡수를 촉진해서 피부톤을 개선시킵니다. 끝으로 수분 공급을 해주면 레이저로 인한 자극감과 평소 마찰로 인한 자극을 줄여주고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색소 침착을 복합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치료 중에도 환자의 부담이 적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색소의 깊이와 분포를 파악하고 개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바디 색소 침착을 감추고 방치하셨다면 전문의가 진료하는 색소 침착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금속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에 되도록 금속과 피부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나 땀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금속 마찰에 의한 알러지 반응이 더욱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니 주의하시고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의료용 살색 테이프나 거즈 등을 금속 부위에 붙여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속을 이용한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생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술을 받기에 앞서 금속 알레르기 테스트뿐 아니라 색소 염료에 대한 테스트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신 시술 이후에 문신을 지우려고 할 때 문신 시술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 보신 후 시술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필링 시술을 받으신 이후에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은 피부가 재생되면서 일시적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일부러 떼어내거나 문지르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탈락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링의 강도에 따라서 2일에서 일주일 내외까지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땀 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음을 직접적으로 얼굴에 갖다 대는 방법보다는 차가운 스킨을 묻힌 솜을 화끈거리는 부위에 올려두어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고 민감성 피부 전용 세안제를 이용하시면서 세안 직후엔 기초 화장품으로 피부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상태에 따라 치료 내용이 결정되므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신 이후에 꾸준히 치료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또는 눈밑 지방 제거술을 받으시게 되면 울퉁불퉁한 눈 밑이 평평해지시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원래 애교살이 있으셨던 상태라면 눈밑 지방 재배치술을 통해서 원상태로 되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애교살이 없으셨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애교살이 사라지신 경우라면 눈밑 필러 시술이나 눈밑 지방 이식 등의 추가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생 중이시라면 무엇보다 꾸준히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담당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알려져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소실돼서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부과에 방문하셨을 때 연과 약을 처방받는 동시에 피부 보습 로션이나 무알콜 스킨 등을 추천받아서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음주나 흡연은 피부염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 멀리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여드름이 심한 상태여서 피지 조절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 이후에 복용 시기와 복용량, 휴약기 등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고, 개인차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가량 휴약기를 갖게 되면 약 성분이 체외로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물 치료가 불안하시다면 여드름 압출 및 피부 진정 재생 관리를 병행하면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피지 분비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 마시기와 피부 자극을 적게 주기, 스트레스 및 식습관 관리,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피부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안면 홍조의 원인은 외부 환경적 요인이나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 타입, 갱년기의 변화,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반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홍조 증상은 건조한 환경에서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갔을 때 붉게 달아오는 증상이신데요.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습기 틀기, 수분 공급 화장품 바르기 등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홍조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줄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치하시게 되면 얼굴에 미세한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홍조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실 가능성이 높고 오래 지속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생활습관을 교정하셨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혈관 레이저 치료와 피부 진정 및 재생관리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연령대가 어리다면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우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코에서 나오는 피지를 계속해서 짜는 행동으로
코 주변 피부 조직이 손상돼서 색소 침착과 흉터, 모공 확장 등이 동시에 나타나셨다면 우선 피지를 짜는 습관을 고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으로 피부를 자주 만지시게 되면 손톱 및 세균이 피부 조직으로 옮아서 염증이 발생하거나 피부 조직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피지나 블랙헤드가 생긴 부위를 절대 손으로 만지시지 말고 원활한 순환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과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등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는 각 증상별로 다른 치료 방법이 적용되는데요. 검은 색소 침착은 레이저 토닝이나 미백 관리로, 붉은 색소 침착은 혈관 레이저 시술을 시행합니다.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과 확장된 모공 축소에는 프랙셔널 레이저와 모공 스탬프, PRP 등의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김세희입니다. 잡티, 피부 처짐, 모공 확장, 예민 피부 등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은 각각의 증상에 따라 적용하는 시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잡티의 경우에는 RPL 등의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공 치료는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이나 MTS 등으로 피부가 재생되면서 모공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도록 유도하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피부 늘어짐 증상은 지방량이 많다면 아큐스컬프 등의 레이저 시술을, 지방량이 적다면 울세라 등의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레이저 시술 후 피부가 민감해지신 상태라면 다른 레이저 시술을 받기 전에 민감 피부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충분한 수분과 피부에 필요한 성장인자를 직접적으로 공급해서 피부 재생력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상에 적합한 시술의 종류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한 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